자, 일단 챕터는 16 천체의 관측이라는 챕터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세페드 책이 아니라 나눠줬던 요 프린트로 진도 나가게 됐습니다. 책 보시고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네요. 누가 관측한다고? 우리가 관측하는 거죠. 어디서? 우리나라 땅, 이 땅 위에서 관측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어요. 꼭 천문학자만 관측한다든지 뭐 앞에 있는 선생님만이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해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계속 다 각종 천체들의 관측이 가능할 것이겠습니다. 이 천체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네요. 일반적인 별, 항성이 있겠죠. 그 와중에 태양도 있고요. 달도 있고요. 그리고 행성류들이 있겠습니다. 왜 류 써놨습니까? 각종 소행성이라든지 해성, 코메트 해성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적어가네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항상 이 북방위별은 적경저기와 바뀌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적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백 년 찾아보면 바뀌긴 해요. 몇백 년 찾아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는 적경저기가 바뀔 거 없습니다. 반면 태양과 달은 기본적으로 적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태양은 1년에 적경이 24시 증가하고 달은 1항성월당 적경이 24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성 류 해놨잖아요. 얘네들 어떻습니까? 하면 적경이란 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증가할 때를 우리는 순행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감소할 때를 역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주 괴로운데 적경과 같은 적도 좌표계를 이해해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경적이라는 이런 좌표계는 잠시 내려놓고 순환맛으로 적경적이 이런 말들 없는 문제로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체를 관측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지구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지구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말입니다. 뭐 있을까요?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으로는 천체의 일주 운동이 나오겠습니다. 1. 하루가 주기가 되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은 연주 운동 되겠죠. 1년이 주기가 되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물론 지구 자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긴 하겠습니다. 지구 공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긴 하겠는데 일단 일주 운동과 연주 운동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노트 준비하시고 색깔 있는 거 좀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나만 연필 하나 갖고는 분명히 부족가 됐어요. 노트 준비하시고 색깔 있는 펜 준비하세요. 우리는 언제라는 시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또는 그지? 몇 월 또는 어느 계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적도좌표계가 필요해요. 즉 얼마 전에 우리가 춘분을 지났습니다. 3월 21일 날 춘분날로 기억되는데요. 춘분날은 태양의 저기가 이제 0이 되는, 그리고 춘분 이후부터는 태양의 저기가 플러스가 돼서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더 깁니다. 물론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부터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언제 시각에 대해서 몇 월, 이거는 아직은 좀 놔둡시다. 대신 몇 시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몇 시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 기준돼야 돼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북쪽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몇 시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다가 우리나라 위치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적당하게 여기다가 나는 우리나라를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내가. 그래서 남쪽 방향과 동쪽, 서쪽 방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남쪽 방향이죠. 남쪽 방향이 잡혀져야 그래야 동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요한데, 북쪽은 항성은 보일 뿐 태양, 달, 북쪽에서 태양, 달 볼 수 있을까요? 행성들을 북쪽 하늘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남쪽 하늘에 관심 있어요. 알겠어요? 물론 남쪽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쪽 하늘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즉 북극성을 찾아가서 반대편 남쪽 하늘을 찾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각 몇 시가 결정된다 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놔뒀네요.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습니다.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우리나라가 뒀습니다. 몇 시일까요? 답변 주시죠. 예, 00시 또는 24시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서쪽 하늘에 태양이 보이네요. 우리나라를 여기다 잡아놨습니다. 서쪽 하늘에 태양이 보이게 해놨습니다. 서쪽의 태양이 뜨고 있습니까? 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고 있죠. 여기 저녁 6시에요. 뭐 18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랬어? 동쪽 하늘에 태양을 박아놨어요. 몇 시죠? 새벽 6시를 쓸 수 있겠네요. 06시 말입니다. 물론 남쪽 하늘에 태양을 딱 박아놨습니다.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근데 뭐 남쪽 하늘에 태양을 볼 때는 뭐 다른 거 못 보죠. 남쪽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서 다른 걸 보겠다면 태양을 달로 가리는 계기 일식일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12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녁 6시, 밤 12시, 새벽 6시 뭐 그게 결정되면 밤 9시라든지 새벽 3시들도 얼마든지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을 하나 기준 잡아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어디다가 놔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결정될 수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살펴보느냐, 어느 쪽 하나를 살펴보느냐 하는 거. 여기에 달을 그릴 수도 있겠고 내행성 또는 외행성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나? 동해요. 지금 당장 세페드 책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해서 노트 준비하시고 색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은연중에 우리나라 위치를 저녁 6시, 밤 12시, 그리고 새벽 6시 이렇게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해진 뒤에, 서쪽은 해진 뒤에 밤 12시 됐다가 그리고 새벽 6시에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지구가 뭐 했다고? 자전했어요. 지구 자전방이 반시계입니까? 시계방입니까? 반시계방입니다. 즉 우리가 지구의 북극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더라는 거예요. 지구 자전은 반시계 방향인데 이 반시계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서에서 동이라고 부릅니다. 24시간마다 한 바퀴 돌니까 시간당 15도 도는 지구 자전의 방향입니다. 그런데요, 지구가 자전만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지구가 공전도 해요. 그래서 지구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네요. 시계반 공전에 반시계반 공전에 반시계반 공전해요. 그래서 지구 공전의 방향도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걸 우리는 또 역시 서에서 동이라고 부릅니다. 1년 365일 걸려서 한 바퀴 360도 돌다 보니까 대략 매일 1도 정도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운동은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주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하루가 주기가 됩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다 보니까 동쪽에서 태양 뜨고 동쪽에서 달이 떠오르고 동쪽에서 행성이 떠오르고 동쪽에서 별들이 떠오릅니다. 일주운동 동에서 중간에 남쪽을 지나면서 서로 갑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일주운동의 주기니까 당연히도 하루가 주기 시간당 15도 도는 거죠.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른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 위쪽 방향으로 떠오릅니다. 나중에 뭐 방향과 그리고 고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소개되겠는데요. 그래서 별들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를 때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의 각도. 자, 파이는 위도를 얘기합니다. 90 마이너스 위도의 각도로서 지면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 하늘에는 이렇게 지나가겠고요. 서쪽 하늘에서는 오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역시 90 마이너스 위도의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일주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일주권들 말입니다. 이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눠집니다. 지구의 적도의 연장선을 천구의 적도로 하는데 천구의 적도와 나눠하고 일주권과 지면이 이루는 각은 90 마이너스 위도의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수직하게 떠오르겠고 우리나라 35도 정도 된다면 90 마이너스 35, 한 55도의 각도를 가지고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지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지평좌표계라는 것들도 한번 소개할 텐데요. 어차피 우리가 관측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 동, 남, 서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올리면 여기가 천정이라고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북극성이라고 불러주겠는데요. 폴라리스, 북극성.
지면과 북극성까지 요 각도는 바로 그 지방의 위도가 됩니다. 수직하게 잡아서 정동에서 정서를 가르는 이게 천고의 적도입니다. 이 천고의 적도와 모든 일주권이 나란합니다. 여름의 태양은 북동에서 떠올라서 북서로 지고요. 겨울의 태양은 남동에서 떠올라서 남서로 집니다. 어쨌든 천고의 적도와 나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름을, 왜 겨울을 붉은색, 푸른색으로 쓰는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 적이 있는 놈들은 이 빨간 라인 따라서 움직이고요. 마이너스 적이 있는 놈들은 파란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간다 했잖아요. 중간에 어디를 지납니까 하면 남쪽을 지납니다.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을 지납니다. 일주운동의 방향은 동남서쪽이다 보면 시계 방향입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이 돼요. 그래서 시계, 반시계는 잠시 놔두고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일주운동 방향이 동쪽 하나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을 북쪽으로 삼을게요. 아마 우리 교실 입장에서 북쪽이 아마 이 정도쯤이 북쪽 방향인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을 북쪽으로 할게요. 지면에서 대략 37도쯤 올리서 보면 폴라리스 북극성 보입니다. 북극성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 나오고 있어요. X예요. 북극성은 북쪽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아니에요. 특히 예능에서 이상한 자막을 쓰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밤하늘 가장 밝은 별을 찾아와 북극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코끼리 코 돌고 뺑 도는데 달팽이가 힘내라 기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런 자막도 많아요. 중학교 과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폴라리스 북극성에 났습니다. 북극성에 났으면 자 이쪽 이 지면 쪽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겠습니다.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갑니다. 시계요, 반시계요? 시계 방향이에요.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대로 나를 입체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지는 것은 추운 날 태양이 또는 추운 날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럼 하지는 어떻습니까? 여름날 어떻습니까? 하네요. 정동보다는 북쪽에서 떠올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남중부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23.5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3.5도는 지구자전축의 귤리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겨울에서는 정동에서 좀 남쪽을 지나서 남동쪽에서 떠올라서 이렇게 갑니다. 역시 시계방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정동에서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돈다고 시계방이에요, 그죠? 조금 더 북쪽에서 도는 것들 보면 이렇게 도는데 관측한 나는 동남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여기서 도는 놈은 안 보입니다. 이랬어? 요 내 머리 뒤쪽 다시 말해 북쪽에서 도는 놈을 보려면 북쪽으로 고개 돌려야 됩니다. 별이 어떻게 돈다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요. 이해됐어? 네. 그걸 바라보면은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요. 동남서쪽 하늘은 뭐라고? 시계 방향인데요. 시계 방향인데요.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입니다. 북쪽 하늘은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입니다. 물론 요게 도는 각도는 시간당 15도 도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 45도 각도를 봤다면 3시간 동안 관측합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각도 세타 시간당 15도 돕니다. 그래서 일주 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동남서쪽 하늘에서 볼 때는 시계, 북쪽 하늘에서 볼 때는 반시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주 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쪽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구가 자전하는 걸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근데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는지 자전해야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구 자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푸코의 진장. 푸코의 진장은 무게 추가 한 30kg 이상 되는 쇳덩어리예요. 굉장히 무거워서 관성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질량이 크다는 것은 관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푸코의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네요. 무슨 일입니까 하네요. 가만히 지구가 있었으면 푸코의 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긁고 간 면을 보면 한 면만 긁고 갔을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돌아요.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지구가 반시계로 돌아요. 그래서 지구가 반시계로 돌아요. 여기가 북극점이라고 할게. 북극점에다 푸코의 진자를 놔뒀어요. 그럼 북극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지구가 반시계 돌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돌렸죠?
이 방향이에요. 이랬어요? 처음에 이 방향이에요. 알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요. 이랬어? 그래서 두 번째 진자의 진동면 요래요. 이랬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이 더 돌았어. 이렇게 돌아. 이래.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시계로 돌아요. 푸코의 진자는 질량도 크고 해서 관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우주 공간에서 보면 진자는 계속 이렇게만 돌아요. 근데 땅이 움직이네요. 그래서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옆에 쳐다보면 진자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 진자가 지 혼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더라고요. 누가 시계 방향 돌리게 뭐 그렇게 힘을 준 것도 아닌데 시계 방향 돌아간 이유는 진자는 실제로 자기 혼자 이렇게 움직인 거야. 땅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푸코의 진자면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땅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이야. 지구와 자전했기 때문이야. 지구 자전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서 첫 번째 푸코의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 것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시간 때도 배워봤지만 전향력. 북반구에서는 진행바의 오른쪽 휘게 만드는 가상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공위성 보면 물론 정지궤도 위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극궤도 위성이라 해서 지구를 이렇게 돌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았는데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돌 때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돌아요. 이랬어? 그래서 우리나라 위를 쓱 지나간 인공위성이에요. 그 다음번 올 때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좀 더 서쪽, 중국 쪽으로 가서 인공위성이 도는 걸 봅니다. 인공위성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서쪽 간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인공위성에서 계속 엔진 분출을 해야 돼요. 그러진 않아요. 물리시간에 공부해봤겠지만 지금 인공위성이 이렇게 도는 거 별도의 에너지 안 쓰고 계속 돌아요. 여기가 이제 보존율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움직이는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수직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돌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자전하다 보니까 그 다음 돌 때는 중국 쪽에 가서 인공위성이 보이는 거라고요. 서쪽에 가서 보이는 거라고요. 또 한 바퀴 더 돌 때는 인도 쪽에 가 있겠네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다음번 볼 때는 서쪽으로 가 있다는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지구 자전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반면 지구가 공전하는데요. 지구 공전이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공전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막 서쪽 하늘로 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서쪽 하늘로 막 치고 지금 여기가 오늘 3월 말로 해볼게요. 여기 별 3놈을 준비해왔습니다. 서쪽 하늘의 태양과 함께 B별이 지고 있습니다. 느낌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질 때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을 때 B별이 함께 지고 있습니다. C별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C는 이미 진 별입니까? 아니면 아직 지기 전의 별입니까? 서쪽, 남쪽.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서쪽 안에 태양이 지고 지구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서쪽 하늘에 C가 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C별은 아직 지기 전의 별이고요. A별은 태양보다 먼저 진 별입니다. 이해됐어요? 지구의 공전 궤도모임과 비슷한 곳에 A, B, C 세 가지 별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A, B, C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이 증가되면서 적경이 작은 별이 A 먼저 진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쪽 하늘에 태양과 함께 B별이 지면서 주변에 있는 A, C별의 위치 3월달의 것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삼월 말에 태양은 물고기 자리와 함께 그렇게 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3월의 별자리 3월, 4월에 물고기 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태양과 함께 물고기 자리가 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물고기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반시계 방향 공전하는 과정에서 4월 되면 우리나라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C별이 함께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태양과 함께 C별이 함께 지고 있습니다. B와 A는 이미 훨씬 더 일찍 져 있죠. 4월 겁니다. 그럼 2월 건 어떨까요? 2월은 서쪽 하늘을 향해서 A별이 태양과 함께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이 질 때 A별이 지고 있습니다. B와 C는 아직 지기 전의 상황이에요. 2월, 3월, 4월 지나면서 태양이 서쪽 하늘에 지는 상황에서 B별은 어떻습니까? 하면 아직 안 졌죠. 태양과 함께 지고 태양보다 먼저 졌습니다. 연주운동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1년이 주가 되는 연주운동입니다. 이 연주운동은 별의 연주운동 방향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먼저 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태양을 박아 놓으니까 별이 이렇게 움직였네요. 시계 방향 움직였습니다.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이 시계 방향을 우리는 동에서 서로 간다 합니다. 중간에 남을 지나겠네요. 그렇다면 태양의 연주도가요 어떻습니까? 네요. 2월의 태양은 A변 쪽에 있었습니다. 3월의 태양은 B변 쪽에 있었고 4월의 태양은 C변 쪽에 있었습니다.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A에서 B, C로 이동해 나갔습니다.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다. 태양은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물론 태양 자체가 가는 건 아니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다 보니까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별자리 사이를, 즉 황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황도에서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별의 연주운동 방향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그래서 서로 반대예요. 별을 기준으로 태양이 반시계 방향을 가는 것과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구분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저 화장실 좀. 우리가 지구가 전전해서 밤낮이 바뀌잖아요, 그죠? 지구가 공주에서 계절의 변화가 가져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단지 지구가 공전만 해서는 계절의 변화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현상이라고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로 지구가 가만히 있고, 즉 하늘이 움직여야 하는 천동설이처럼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게, 달이 지구 주위를 돌게,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게, 별들이 모두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양과 별들이 서로 미묘한 주기 차이를 가지고 돌게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천동설. 그래서 지구가 공전해야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이게 대표적으로 연주 시차와, 주의하십시오. 연주 운동은 천동설로도 얼마나 설명됩니다. 하늘과 태양과 이런 것들이 서로 미묘한 주기 차이를 가지고 도는다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반면 연주 시차라고 불러주는 것은 지구의 위치가 6개월 간격으로, 그래서 별들의 위치를 바라볼 때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거, 그런 것들 연주 시차라고 부릅니다. 이 연주 시차는 지구 공전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태양 주위를 지구의 위치가 E1, E2 돌 때 어떤 별을 바라보며 중구상에서 움직일 때 이 각도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는 이름을 씁니다. 태양에서부터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행차, 마지막으로 별빛 스펙트럼의 적색편이나 청색편이가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구 공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잠시 놔두시고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 및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주운동과 그리고 연주운동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